안녕하세요, 워치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파일럿 워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해외 유저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플리거 A타입의 바이컴팩스로 서브 다이얼이 있는 크로노그래프 쿼츠 모델이죠. 디자인이 유니크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네요.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79달러에 판매 중이며 쿠폰 적용을 해도 78달러에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이 브랜드는 출시일에 세일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꽂힌다 싶으면은 그냥 구입하는 게 답이죠. 그리고 옵션은 없는 단일 품목으로 되어 있으며 재고도 많은 편이 아니니까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계가 가격에 대비해서 잘 나온 제품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0mm, 러그트러그는 49mm, 두께는 11.5mm이죠. 밴드는 가죽 재질이며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고 무브먼트는 일본산 쿼츠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100m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특징으로는 6시 데이트 캘린더와 2개의 서브 다이얼이 있는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디자인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플리거 다이얼의 2카운터 크로노그래프 구조는 많은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할 만하죠. 직경이 40mm로 사이즈도 안정적이며 전체적인 시인성도 우수합니다. 케이스는 브러시드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마감이 상당히 좋네요. 알리네의 70달러대 전후의 가격대에서 비교를 해보면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다이아몬드 셀렉트로 측정을 해봐도 사파이어로 확인이 되죠. 글라스 안쪽으로는 블랙 컬러 바탕의 플리거 A타입 다이얼이 눈에 띕니다. 시단위 바인덱스와 분단위 눈금이 있으며 12시에 삼각형과 2개의 원형 포인트가 존재하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1시, 5시, 7시, 11시 아라빅 인덱스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개의 서브 다이얼이 수평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인덱스가 생략되어 있죠. 로고는 따로 안 들어갔는데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이란 긴 이름이 안 들어간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하단 6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작게 위치하며 좌측 서브 다이얼은 크로노의 분을 나타내고 우측은 스몰 세컨드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파일럿 워치 타입의 소드 핸즈 형태로 시분 핸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길다란 초핸즈는 크로노그래프의 작동 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평소에는 12시에 고정이 되어 있죠. 야광은 이 핸즈들과 인덱스, 서브 다이얼, 심지어 데이트 캘린더 윤곽에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발광을 하며 성능과 시인성이 우수하죠. 소개에는 스위스 CI 룸으로 나오는데 이건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C3를 오타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시계의 측면을 살펴보자. 측면의 두께가 11.5mm로 쿼츠치고는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양파 용두와 상하로 크로노 푸셔가 존재하네요. 용두의 오픈은 푸시풀 방식입니다. 2단에서는 시분 조정, 1단에서는 날짜 조정이 가능하죠. 다음으로 크로노그래프를 작동시켜보죠. 상단 푸셔를 누르면 센터 크로노 핸즈가 작동을 합니다. 스윕 세컨즈 쿼츠라서 4진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작동 중에 상단 푸셔를 누르면 센터 크로노 핸즈가 멈추고 하단 푸셔를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도록 하죠. 다크 브라운 컬러의 가죽 밴드이며 두께감도 좋고 품질이 괜찮은 편입니다. 보통 이 가격대 시계에서 스펙이 높으면 밴드는 대충 아무거나 넣는 경우가 많은데 나름 신경 쓴 듯해 보이네요. 후면 안감의 컬러도 오렌지색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러그 폭은 20mm이며 끝자락까지 18mm 정도로 좁아지는 형태이고 버클도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스크루 오픈 방식이죠. 중앙에 구형 전투기 실루엣이 각인되어 있고 외곽에 작게 방수 글라스 재질, 원산지 표기 등이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면 일본 미요타사의 6S21 쿼츠 무브먼트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2개의 서브 다이얼과 센터 크로노 핸즈를 작동시키는 스윕 세컨즈 쿼츠 무브먼트로 중저가 크로노그래프 쿼츠 제품에 두루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죠. 디자인과 품질이 좋아서 가격 이상의 제품으로 보입니다. 사이즈도 남성용으로 알맞은 수준이고 착용감도 좋죠. 파일럿 워치답게 여러
줄질이 가능할 것 같네요. 다양한 스타일의 매치가 가능한 시계라고 봅니다. 그럼 평가를 해보죠. 전 이 시계를 꼭 사야 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파일럿워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토매틱 모델을 더 선호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쿼츠임에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한화로 9만원 정도인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토매틱 시계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시계가 지닌 스펙이나 만듦새가 우수한 편이라서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할 만하네요. 이런 시계가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브랜드로 포장이 돼서 출시를 했다면 훨씬 더 비싸게 팔렸겠죠.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은 이 제품 말고도 오토매틱 모델도 몇 가지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플리거 AB 타입의 오토매틱 모델도 12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서 구입이 가능하죠. 기회가 되면 오토매틱 플리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리뷰가 관심 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된 파일럿 시계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랜드명이 아디스 혹은 에디스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전에 제가 가성비 시계로 소개를 하고서 정작 이제야 구입을 해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이 시계의 모델명은 SD1940이며 세일가로 70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죠. 옵션이 다양한데 블랙, 블루, 그린의 다이얼 컬러와 가죽, 러버, 스틸, 나토 등의 밴드 재질에 따라서 15가지의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며 무로고 버전까지 포함해서 총 1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입한 시계는 블랙 다이얼의 스틸 브레이슬릿이고 로고가 있는 버전이죠. 그리고 케이스가 독특합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작은 공구 상자 같네요. 제가 커뮤니티에 먼저 요약은 했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부디 리뷰가 구매 참고가 되었으면 하죠. 자, 그럼 이 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무광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에 용두를 제외한 직경이 39mm, 러그 트러그는 49mm, 두께는 12mm이죠. 밴드도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소개가 되고 있고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에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200m의 성능을 보여주네요. 특징으로는 3시 방향 데이트 창이 존재하고 야광은 스위스 C3 루미노바가 들어가 있죠.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한 사양만 봐도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수준의 스펙을 지니고 있죠. 디자인도 전형적인 플리거 타입 A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정렬이나 레이아웃이 안정적인 파일럿 워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모든 부분에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고 나쁘진 않은 수준인데 마감 쪽에서 살짝 아쉽네요. 39mm의 직경은 빅사이즈에 부담을 가졌던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로 다이아몬드 셀렉터로 측정을 해봐도 사파이어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컬러가 블랙이긴 한데 완전한 블랙보다는 약간 먹색에 더 가까워 보이죠. 인덱스는 전형적인 플리거 타입 A 디자인으로 좋은 시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금부터 아라빅 인덱스, 12시 삼각형 마크까지 연한 그린 컬러의 C3 야광 도료가 발려져 있네요. 핸즈도 C분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좋은 수준의 야광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 방향에는 데이트 창이 존재하며 상단에는 아디스의 심벌과 로고가 있는데 스틸 다이브의 심벌과 비슷해 보이네요. 오묘하게 다릅니다. 판매처에서 아디스와 스틸 다이브를 같이 판매하기도 하고 케이스와 사양도 같아서 두 브랜드가 같은 회사로 추측이 되는데 또 일부 의견은 같은 생산 공장의 제품이란 이야기도 있죠. 무로고 버전에서는 두 브랜드의 구분이 핸즈를 제외하고는 힘들어 보이는데 구분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 아디스란 브랜드가 애초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려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어떤 건 아디스이고 어떤 제품은 또 아이디스라고 쓰고 있죠. 심지어 아디다스를 따라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거슬리는 분들은 그냥 무로고 제품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측면입니다. 측면의 두께는 12mm로 오토매틱 치고는 슬림한 편이네요. 용도 측면에는 심벌이 레이저 각인되어 있으며 사이즈는 적당한 편입니다. 용도는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돌려서 풀어주면 되죠. 2단에서는 시분 조절이 가능하며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지죠. 작동은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밴드를 살펴보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5연줄 브레이슬릿으로 브러시드 처리된 점은 마음에 드는데 품질이 조금 아쉽네요. 일단 제가 구입한 게 불량인 게 상단 엔드링크의 한쪽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틈이 발생하고 있죠. 꺾이는 부분이라서 100번 양보를 해도 이 첫 번째 링크가 러그 폭이 안 맞아가지고 엔드링크에 걸리는 점도 있고 케이스 안쪽으로 꺾였을 때 펴는 과정도 뻑뻑하기까지 합니다. 뭐랄까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브레이슬릿은 싸제로 아무거나 끼워 팔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가죽도 그렇겠지만 전 브레이슬릿 모델은 비추합니다. 그 외에 러그 폭은 20mm라서 줄질은 용이해 보이죠. 버클은 락킹이 되는 푸시버튼 3단 폴딩 클래스프로 그리 견고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후면입니다. 후면의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솔리드백이며 스크류 오픈 방식이죠. 케이스의 중앙에는 심벌이 들어가 있고 그 바깥으로 표기들이 있습니다. 표면이 각인 상태가 좀 거친 감이 있으니까 참고 바랍니다. 오픈을 해보면 세이코사의 NH35A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워낙 많이 사용되어 안정성과 견고함은 검증이 되어 있는 무브먼트라고 봅니다. 측정을 해봤는데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1초 정도 나오고 파워 리저브는 41시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사이즈가 아담한데 대다수 분들이 착용을 해도 부담이 없을 만한 크기이죠. 다이얼의 레이아웃이나 전체적인 밸런스는 우수합니다. 전형적인 플리거 A타입의 디자인이죠. 바로 평가를 해보죠. 시계를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밴드가 기대에 못 미쳐도 가격에 비해서 좋은 사양을 지닌 시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8만원대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 세이코 무브, 200m 방수, C3 루미노바 이런 장점들을 꼽을만 하죠. 확실히 가성비 시계입니다. 그런데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건 약간 거친 브러시드 마감과 밴드 불량과 같은 퀄리티 체크가 미흡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이 시계는 알맹이 하나로도 이미 가격 이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줄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더 즐길 만한 요소가 있는 제품이라고 보죠. 10만원 전후로 좋은 가성비의 파일럿 워치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냐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이 브랜드들을 다 사봐야지 알겠죠. 아디스만 놓고 본다면은 좋은 평가를 줄만 합니다. 퀄리티 체크만 개선이 되고 품질의 일관성만 계속 보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브랜드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워칩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구입해서 예고해드렸던 시계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60년대 중국 공군 시계를 복각한 1963 파일럿 워치의 유사 모델이죠. 시계 소개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할 게 있네요. 제 채널이 저가 제품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중국산 시계들을 많이 구입하고 소개하게 되었는데 시계와 관련한 부분 이외에는 어떤 국가관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 시계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의 주관적인 평가만 할 뿐이죠. 그리고 중국산 시계라고 하면 쓰레기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중국 무브나 시계 자체에 안 좋은 경험을 가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은 정보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상은 분명 호불호가 확실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중국 제조의 시계가 아니라 중국의 시계 역사가
같이 소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몇 달 전부터 중국 시계 산업의 역사라는 주제로 글을 써놓고서 영상 제작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시계를 소개하면서 약간의 썰을 같이 풀어볼까 합니다. 우선 중국 시계의 역사를 가볍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55년에 중국에서 제작된 최초의 시계는 스위스 시계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죠. 초기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상하이, 베이징, 텐진, 광저우, 리아오닝, 지린, 난징 등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때는 매뉴팩처들이 수입 공구를 사용해서 외국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하는 무브먼트를 제작을 했고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61년 중국 정부가 공군용 시계 개발을 추진을 하는데 이를 304 프로젝트라고 불렀죠. 스위스 비너스 워치 컴퍼니의 175 무브먼트를 기반으로 텐진 팩토리에서 제조를 담당하게 되었고 중국 최초의 자체 생산 크로노그래프 워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 와인딩 크로노 무브먼트의 명칭은 ST3으로 불리게 되었고 후에 ST19 무브먼트로 발전을 하게 되었죠. 92년부터 텐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브먼트 생산 업체 중에 하나인 텐진 시걸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는데 여기서 개발한 ST19 무브먼트는 오늘 소개하는 모델인 1963 파일럿 워치의 복각판에 사용이 되고 있죠. 중국 공군용으로 개발한 ST3의 개량 형태의 스위스의 비너스 175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성능은 21,600 진동수에 레퍼런스에 따라서 19에서 21석, 36시간에서 50시간 범위의 파워 리저브를 지니고 있고 1호차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40초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무브먼트부터 소개를 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하는 이 시계가 역사성을 지닌 복각 모델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시걸 정품의 유사 모델로 보는 게 맞죠. 현재 텐진 시걸사는 동일한 모델을 $400 넘게 판매하고 있으며 시걸 팩토리에서 승인한 정품임을 공지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타사 제조의 $150짜리 모델들을 카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초기 군용으로 개발된 모델이 프로토타입의 소량 생산이라서 그런지 오늘날 다양한 버전으로 복제되어서 대량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카피에 카피를 거듭하는 중국 산업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시걸사의 정품 말고 $150짜리 유사 모델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한데 똑같은 사양에 헤리티지만 빼고서 $300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짜로만 치부하기도 좀 애매한 게 무브먼트는 시걸사의 ST19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디자인과 사양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사양의 시계를 50만원 가까이 지불하고 사기에는 좀 비싸게 느껴지고 그 가격대에서 좋은 대안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통성을 따진다면 시걸사의 제품을 사는 게 맞죠. 시계 애호가들이 비유렌 플리거를 고려를 할 때 원조 5개 회사의 제품을 찾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가 산 제품의 브랜드는 시코스이며 알리에서 $15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38mm와 40mm 사이즈, 밴드 구성과 야광 기능에 따라서 총 6가지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네요. 제가 이걸 광군제 세일 때 $130 정도에 구입을 했었죠. 시걸사의 정품이 38mm 단일 품목에 아크릴 글라스, 후면 케이스가 솔리드로 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빈티지한 느낌은 정품이 더 가깝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38mm 사이즈의 그린 색상의 나토 밴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시계의 사양부터 살펴보죠. 이 시계의 케이스는 유광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38mm, 러그투러그는 47mm, 두께는 13.5mm입니다. 밴드는 패브릭 나토 밴드이며 폭은 18mm이죠. 글라스는 사파이어 글라스의 무브먼트는 시걸사의 ST1901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50m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징으로는 투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이 눈에 띄는 디자인이네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은 빈티지하면서 이국적입니다. 다이얼에 한자가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중국스러운 분위기는 피할 수 없어 보이죠. 요즘 시계답지 않게 예스러운 느낌이 강한 제품입니다.
케이스는 유광의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38mm의 사이즈가 꽤 앙증맞게 느껴지네요. 제 생각엔 40mm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라스가 도명 사파이어 글라스로 시계의 곡선이 강조되고 있으며 테스터로 측정을 해도 사파이어로 판정이 되고 있죠. 타 업체나 정품은 아크릴 글라스 모델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 약간 볼록 튀어나온 구조의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는 베이지 컬러를 하고 있고 펄감이 느껴집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초단위 눈금이 있으며 분표기가 작게 들어가 있죠. 그 안쪽으로는 짝수는 아라빅, 홀수는 긴 화살 표시의 골드 인덱스가 위치합니다. 크로노그래프가 걸쳐지는 3시와 9시는 인덱스가 제외되어 있네요. 다이얼 상단에는 중국을 상징하는 레드스타 심벌이 있으며 그 아래 21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중국 천진이라는 지명이 쓰여져 있죠. 두 개의 서브 다이얼이 좌우 대칭으로 들어간 투 카운터 형태이며 좌측은 초를 나타내는 세컨드 핸즈, 우측은 크로노그래프의 분을 가리키는 서브 다이얼이죠. 그리고 센터에는 시분 핸즈와 크로노 초침이 눈에 띕니다. 핸즈 컬러는 크로노 초침이 레드, 나머지는 블루 컬러이며 야광 기능은 없죠. 시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13.5mm로 적당한 두께감을 보입니다. 아마도 도명 아크릴 글라스 모델은 더 두껍게 측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용두를 중심으로 상하로 크로노 푸셔가 존재하며 용두보다 푸셔가 상대적으로 더 튀어나온 형태이죠. 다음으로 작동을 시켜보죠. 일단 용두는 푸시풀 방식으로 뽑으면 시분 조절이 가능합니다. 데이트 캘린더가 따로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한 작동 구조이죠. 핵 기능이 없는 수동 무브라서 초침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되는데 수동 감기가 가능하죠. 다음으로 상단 푸셔를 누르면 센터에 빨간 크로노 세컨즈 핸즈가 작동을 하고 이 핸즈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우측 서브 다이얼의 눈금이 한 칸씩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상단 푸셔를 한 번 더 누르면 크로노가 멈추며 하단 푸셔를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그럼 밴드를 살펴보죠. 기본으로 제공되는 올리브 그린 컬러의 나토 밴드는 시계의 디자인과 좋은 매치를 보여줍니다. 밀리터리 워치의 느낌도 살릴 수 있죠. 품질은 흔히 볼 수 있는 직물 나토 밴드이며 시계의 크기에 비해서 밴드가 다소 길게 나온 듯합니다. 이 시계는 밴드의 느낌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서 줄질하기가 좋아 보이네요. 가죽 밴드로 교체를 해봤는데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잘 매치되고 좀 단정한 크로노그래프 시계로 보입니다. 단 아쉬운 점은 러그 쪽의 스프링바가 케이스와의 간격이 좀 넓은 감이 있어서 가죽 밴드 장착 시에 벙벙한 느낌이 드네요. 기본 사양이 마치 나토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후면입니다. 후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스크류백 케이스이며 한자 표기와 모델명이 적혀있죠. 시걸사의 ST1901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21석에 21,600 진동수, 파워 리저브는 40시간, 1호차는 플러스 17초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시걸 무브가 저평가되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점과 스위스나 일본 무브의 카피에서 기반을 했다는 부분에서 까이고 있죠. 품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은 안 하지만 이 시걸 무브보다도 못한 중국산 저가 무브먼트들을 접해보면 시걸 무브가 나쁘다는 느낌은 절대 안 들죠. 시걸이 중국 시계와 무브먼트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고 고성능 제품에 이르기까지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도 이런 무브먼트 매뉴팩처가 역사를 이어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봤습니다. 38mm의 사이즈라서 많은 분들의 손목에 알맞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놓고 보니까 40mm였어도 괜찮았을 것 같네요. 사이즈부터 컬러 디자인까지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고 있고 밀리터리부터 드레스 스타일까지 소화가 가능해 보이죠. 시계가 중국색이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은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은 저는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양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사파이어 글라스, 정교한 시걸사의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던 점은 장점으로 꼽을만 합니다. 전체적인 품질도 우수한 편이죠. 근데 제가 평가에 대해서 꽤 고민을 해봤는데 이 시계가 남에게 사라고 추천할 만큼 매력적이다라고는 판단이 안 드네요. 국내보다는 해외 시계 매니아들이 더 선호하고 있고 판매량도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취향을 타죠. 빈티지와 이국적인 느낌을 동시에 지닌 시계이다 보니까 대중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카운터 크로노그래프에 동일한 C걸 ST19 수동 무브가 장착된 시계를 찾는다면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감성이 들어간 피에르 폴린이나 메르쿠어 포드, 서제스 같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돈을 더 지불해야겠지만요.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집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브랜드로 주목을 받는 이스케이프먼트 타임의 오토매틱 시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플리거 타입 B 오토매틱 모델이죠. 작년 크로노 플리거 쿼츠 모델 리뷰 후에 오토매틱 라인을 다루려고 했는데 마침 시청자분의 대여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현재 $119 정도에 판매 중이며 한화로 약 14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죠. 옵션은 타입 A, B 두 가지로 다이얼 디자인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하는 모델은 타입 B이죠. 파일럿워치를 선호하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데 저렴한 오토매틱 시계로서 소장의 가치가 있는지는 하나씩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의 사양을 살펴보죠.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42mm, 러그 트러그는 50mm, 두께는 12mm입니다. 밴드는 가죽 재질이며 폭은 20mm이죠. 그리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무브먼트는 일본산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무려 300m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특징으로는 열처리 핸즈, 양파 용두, 스위스 BGW9 슈퍼 루미노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히 살펴보죠. 디자인은 빈티지 밀리터리 파일럿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타입으로 C와 분 눈금이 빼곡하게 채워진 60분계의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타입 A 다이얼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빈티지 플리거를 선호하는 분들은 이 디자인을 더 선호하죠. 직경이 용두를 제외하고 42mm라서 적당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시중에 40mm 이하의 플리거도 많을 텐데 이 디자인에는 42mm도 잘 맞아서 부담이 없다고 보죠. 케이스는 전부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마감은 준수합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안쪽 다이얼은 블랙 컬러의 바탕에 화이트 인덱스로 좋은 시인성을 보여주네요. 외곽으로 C분 단위의 눈금이 있고 아라빅 인덱스는 C가 아닌 5분 단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원형 스트로크에 작게 C 단위 아라빅 인덱스 표기가 되어 있죠. 이 시계는 데이트 캘린더 브랜드 로고나 별다른 표기가 없고 중앙에 C분초 3개의 핸즈가 장착되어 있네요. 이 타입 B가 독특한 점은 C 핸즈가 안쪽 원형에 맞춰져서 작게 처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야광은 스위스 BGW9 슈퍼 루미노바로 다이얼의 모든 부분에 처리가 돼서 푸른빛으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준수하네요. 그럼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두께가 12mm로 일반적인 사이즈이며 측면의 양파 용두는 빈티지한 멋을 잘 살려주죠. 용두의 오픈은 스크루다운 방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풀립니다. 데이트 캘린더가 없는 구조라서 용두를 뽑아서 시분 조정만 이루어지는 간단한 기능이죠. 무브먼트의 특성상 핵 기능으로 초침이 멈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잠그기 전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지고 잠글 때는 눌러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죠. 브라운 컬러의 가죽 밴드이며 파일럿 스타일의 디자인입니다. 두께감이 있고 스티치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괜찮은 품질이네요. 후면은 오렌지 컬러로 처리를 했고 러그 쪽 20mm 폭에서 버클까지 18mm로 좁아집니다. 버클은 탱버클로 브러시드 스틸의 엣지 부분은 폴리시드 처리를 했죠. 이 밴드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전체 길이가 좀 짧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17.5cm 제 손목에서 거의 끝에 체결되는 걸 보면은 손목이 18cm에서 19cm 이상 되는 분들은 여유가 없어 보이네요. 그럼 후면을 살펴보죠. 브러시드 스틸 솔리드 케이스백이며 오픈 방식은 돌려서 열어줘야 합니다.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는데 중앙에 구형 전투기
여기 실루엣이 양각 처리되어 있고 케이스 외곽으로 닫게 재질, 글라스, 방수, 로고, 제조국 등이 표기가 되어 있죠. 시청자분의 시계라서 따로 오픈은 하지 않아서 스펙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계에는 일본 세이코사의 NH38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죠. 보통 NH35나 NH36을 많이 보셨을 텐데 NH38과는 성능상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은 3개의 핸즈를 작동시키면서 데이데이트 캘린더가 없는 오픈하트 무브먼트이죠. 일반적으로 저가형 오픈하트 시계에 사용이 되는데 이 시계에는 그냥 다이얼 판을 덮은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마이너스 6초, 파워 리저브는 40시간가량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도 적당하고 착용감도 좋네요. 다이얼 디자인과 양파 용도가 유니크하고 빈티지한 플리거의 느낌을 잘 살립니다. 나토밴드나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줄질을 하기도 좋아 보이죠. 밀리터리 스타일이나 캐주얼한 복장에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제가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꼭 사야 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장점이 많은 시계이죠. 일단 저는 10만원대에서 상당히 잘 나온 가성비 시계라고 봅니다. 세이코 오토매틱 무브의 사파이어 글라스, 구운 핸즈, BGW9 슈퍼 루미노바의 방수가 무려 300m나 된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듦새도 괜찮은 편입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을 찾아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밴드의 길이가 있고 사이즈를 40mm 정도로 추가로 늘려서 옵션의 다양성을 추구했으면 하는 부분이죠. 저는 110달러대의 금액을 지불하고서 살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혹시나 오늘 소개한 모델이 타입 B라서 A를 고려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리 내에서 10만원대 플리거는 종류가 많으니까 충분히 검토해보고 구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전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저렴한 파일럿 워치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꽤나 오래 판매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44mm 수동 메커니컬 파일럿 워치이죠. 이번에 구입한 시계는 블리거 거인데 사실 파니스와 같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판매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조 공장이 같거나 같은 부품을 납품받아서 조립을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해보고 있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케이스, 인덱스, 핸즈, 무브먼트 등의 부품들을 따로 구입을 해서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데 직접 조립보다는 이 완성품을 사는 게 훨씬 저렴하긴 할 겁니다. 리뷰하는 이 시계는 박스 포장 없이 51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며 다이얼 타입과 밴드에 따라서 총 14가지 옵션을 지니고 있죠. 다이얼이 3가지 디자인인데 저는 그린 인덱스 모델을 구입해 봤습니다. 그럼 이 저렴한 파일럿 워치가 얼마나 쓸만한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며 직경은 44mm, 러그트럭은 51.5mm, 두께는 12mm이죠. 밴드는 가죽 재질이고 폭은 22mm입니다. 글라스는 도명 미네랄로 보이며 무브먼트는 중국산 수동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30m의 생활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네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9시 스몰 세컨드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며 용두는 다이아몬드 형태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시계의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44mm로 큼지막한 다이얼에 빈티지한 파일럿 워치 다이얼 디자인이 눈에 띄네요. 사놓고서 아쉽긴 했는데 그린 인덱스 말고 그냥 화이트 컬러 인덱스 모델을 살 걸 했죠.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측면은 브러시드, 러그 전면부와 베젤은 폴리시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감 상태는 괜찮은 수준이고 용두의 반대 측면에는 장식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네요. 글라스는 도명 미네랄 글라스로 보이며 살짝 푸른빛이 도는 블루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도명인데 다이얼에 굴절이 없이 또렷하게 보이죠. 글라스 안쪽으로는 매트한 블랙 컬러의 다이얼 표면에 외곽으로 눈금, 그 안쪽으로 그린 컬러의 아라빅 루미너스 인덱스가 위치합니다. 로고나 표기는 따로 없으며 9시 방향에 초를 작동시키는 서브 다이얼이 위치하죠. 센터 세컨드에 초핸즈가 없고 스몰 세컨드로 작동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앙에 파일럿 핸즈는 힙은 2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야광 처리가 되어 있죠. 어두운 곳에서 살펴
살펴보면 이 핸즈들과 인덱스에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빅 인덱스보다 핸즈의 루미너스가 더 또렷하게 보이네요. 다음으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의 두께가 12mm로 적당히 슬림한 편이죠. 용두는 다이아몬드형으로 톱니가 촘촘하게 들어가 있으며 크기가 커서 조작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용두의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며 뽑으면 시분 조정이 가능하죠. 핵 기능이 없어서 초핸즈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두를 잠근 상태에서는 매뉴얼 와인딩이 되죠. 수동이라서 멈췄을 때에는 항상 퇴업을 감아줘야 하는 시계이죠. 그럼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크 브라운 컬러의 파일럿 스타일 가죽 스트랩이며 두께감은 좋은데 퀄리티는 평범한 수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이 시계는 줄질의 여지가 많아 보이기도 하네요. 러그 쪽 폭이 22mm이며 버클까지 18mm로 크게 좁아지며 버클은 브러시드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면을 살펴보죠. 나사로 오픈이 가능한 시스루 케이스백이며 넓은 면적을 글라스로 처리를 해서 무브먼트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의 무브먼트는 아시안 6497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로 스위스 에타 6497을 카피한 중국산 부품이죠. 파네라이 레플리카 모델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무브먼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497이 회중시계 베이스다 보니까 무브먼트 자체의 직경이 크죠. 따라서 이 시계가 44mm의 사이즈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아시안 6497이 중국산 카피라서 성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구조가 단순하고 견고해서 생각보다 잔고장이 없다는 평이 있죠. 관리만 잘하면은 적당한 기간 동안 착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 시계의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플러스 14초 정도이고 프라인딩 시에 45시간 이상으로 나오네요. 그럼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3mm면 기겁을 할 정도로 크게 느꼈는데 요즘은 부담없이 다가오죠. 빅사이즈 시계도 차면은 찰수록 익숙해지나 봅니다. 직경에 비해서 러그트러그가 짧은 편이라서 손목 위에서 크다는 느낌이 덜할 것 같죠. 17cm 손목 이상이면은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시계라고 봅니다. 다이얼은 시원스럽게 보이며 단조로울 수 있는 부분을 9시 스몰 세컨드가 보완해주는 듯 하죠. 인덱스 컬러가 그린이지만 빈티지한 느낌이 덜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자인이 단조롭기 때문에 스타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할 거라고 보죠. 파일럿 시계로서 나토 밴드나 다양한 컬러의 가죽 밴드로의 줄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죠. 전 최종 후보에 올려볼 만한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6만원대 가격에 살 수 있는 수동 무브 시계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 완성도도 나쁘지 않네요. 사파이어 글라스가 아니라는 점과 방수 성능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쓸만한 시계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입까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사이즈겠죠. 무브먼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모델이라서 이 시계는 취향을 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박스 없는 배송이라서 배송 시에 파손의 우려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쉽죠. 참고로 기보라는 브랜드에서 시걸 ST3621 무브먼트의 사파이어 글라스 모델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비교하고 체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럼 오늘의 리뷰가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리뷰와는 다른 시계 두 점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직접 조립한 42mm 플리거 워치입니다. 이 시계들은 시청자분께서 직접 조립을 해서 착용하시던 제품으로 감사하게도 리뷰를 위해서 대여해 주신 거죠. 블루 다이얼은 직접 착용하려고 조립을 했고 블랙 다이얼 모델은 아버지의 선물용으로 조립했다는 비하인드가 있네요. 시계를 받아보고서 많이 놀랐는데 섬세하게 조립을 해서 마치 기성품을 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손이 많은 것 같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계 부품들도 따로 구입이 가능하고 자신만의 커스텀도 가능한데 이렇게 직접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리스펙합니다. 부품을 파는 브랜드들은 코르주나 블리거 등 몇몇 업체들이 있어서 알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저번에 리뷰를 했던 블리거 시계는 기성품으로 6에서 70달러대에 구입을 했는데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 부품들을 따로 구입을 해서 조립을 할 경우 약간의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케이스, 글라스, 다이얼, 핸즈, 용두, 무브먼트, 밴드 등을 직접 조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각 부품들의 호환 여부는 잘 확인하고 구입이 필요하죠. 대개 무브먼트의 기종에 따라서 다이얼판과 핸즈도 다르고 그 직경에 맞는 케이스 사이즈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시계와 같은 디자인으로 호르주에서 기성품을 팔고 있는데 78에서 80달러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죠. 하드렉스가 기본 스펙인데 사파이어 글라스에 따라서 가격은 다르게 설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두 시계를 동시에 소개하도록 하죠. 시계의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직경은 용두를 제외하고 42mm, 러그트러그는 52mm, 두께는 11mm입니다. 밴드는 가죽 스트랩으로 장착을 했으며 폭은 22mm이죠.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에 무브먼트는 중국산 수동 무브먼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방수는 30m의 생활 방수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9시 스몰 세컨드가 위치하고 용두는 다이아몬드형이네요.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두 시계가 똑같은 디자인임에도 다이얼과 밴드의 컬러가 달라서 전혀 다른 모델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블루 모델은 썬레이 다이얼이고 블랙 모델은 매트 다이얼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지죠. 플리거 A타입 인덱스 베이스에 9시 서브 다이얼이 있는 구조이며 저번에 리뷰한 44mm 모델보다 레이아웃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케이스부터 살펴보면 브러시드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베젤이 분리된 구조이죠. 이 분리된 구조로 조립 방식이 독특한데 일체형이 아니라서 무브먼트와 다이얼을 케이스에 끼우고 핸즈를 장착한 후에 뚜껑을 덮듯이 글라스가 끼워진 베젤을 돌려서 조립해주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베젤의 얇은 측면과 전면부는 폴리시드, 빗면은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네요. 케이스의 품질은 러그 끝부분에 조금 날카로운 것만 빼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죠.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안쪽으로 플리거 다이얼이 보입니다. 시분 눈금이 외곽에 위치하고 플리거 워치의 상징인 12시 삼각형과 두 개의 포인트가 표시되어 있죠. 시간은 아라빅 인덱스로 표기되며 9시에는 초핸즈가 작동하는 스몰 세컨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핸즈 끼우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직으로 힘을 잘 가하면서 끼워야 하는 정밀 작업이죠. 전용 공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루 선레이 다이얼의 플리거는 처음 접하는데 상당히 깔끔하고 브라운 가죽 밴드와 매치하기 좋아 보이네요. 다이얼 컬러는 취향에 맞게 커스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광은 파일럿 핸즈들과 인덱스에 처리가 되어 있으며 어두운 곳에서 발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성능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커스텀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루미너스 도료까지 추가로 더 처리를 해서 야광 성능을 높이기도 하죠. 그럼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측면에는 큼지막한 다이아몬드 용두가 위치하며 오픈은 푸시풀 방식이죠. 용두를 뽑으면 시분 조정이 되며 잠근 상태에서는 와인딩이 이루어집니다. 시계가 수동이라서 태엽을 감아줘야 작동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계 조립 시에 주의할 부분은 이 용두인데 보통 무브먼트를 구입을 하면은 용두가 생산 스펙 길이로 나오게 됩니다. 좀 길죠. 그래서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구성에 따라서 용심의 길이를 임의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조립을 망설이는 부분이 이 용심의 길이 조절인데 너무 많이 잘라낼 경우에 용두가 덜 고정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반대로 덜 잘라낼 경우에는 용두와 케이스에 틈이 발생을 합니다. 작업 전에 용심의 여유분이나 익스텐드 링크, 커터 등 도구들을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죠. 다음으로 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루 모델에는 카키 브라운 컬러의 가죽 밴드를 장착했네요. 파일럿 워치 스타일로 매트한 표면에 스티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께감도 있고 후면 패드의 재질도 좋아서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네요. 블랙 모델에는 프라다 제품에서 볼 수 있는 사피아노 패턴의 블랙 가죽 밴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이라서 파일럿 워치에 적용하니까 또 색다른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후면을 살펴보자. 후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스크루백 케이스이며 별다른 표기는 없습니다. 무브먼트의 직경이 큰데 42mm 케이스에 들어가니까 꽉 차 보이네요. 중앙에는 아시안 6497 매뉴얼 와인딩 메커니컬 무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간 성능과 견고함을 검증받은 무브먼트라서 관리만 잘하면은 오래 착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자. 그리고 두 시계의 모양이 살짝 다른데
같은데 브릿지 부분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을 측정해보면 시간당 21,600 진동수에 1호차는 블루가 플러스 3초, 블랙은 플러스 15초 정도로 나오네요. 다음으로 손목에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시계 다 좋은 착용감을 지니고 있죠. 사이즈도 용두를 제외하고 42mm라서 웬만한 남성 손목에 부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인덱스가 복잡하지 않고 깔끔해서 시인성이 우수하죠. 알리에서 수동 무브가 들어간 시계들 중에서 44mm 플리거가 많은데 이런 42mm 모델은 좋은 옵션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시계는 조립 모델이라서 따로 평가는 안하고 요약을 해보죠. 업체들이 밴드부터 다이얼 컬러 등 다양한 옵션을 갖춰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은 기성품을 사셔도 됩니다. 반면 원하는 옵션을 갖춘 나만의 시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런 작업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죠. 특히 글라스와 다이얼, 야광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 같네요. 단 각 작업들을 위한 도구들이 미리 갖춰져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소개란에 시계 주인분의 블로그 주소를 남겨드리니까 제작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었네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관심 있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전 다음에도 다양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워칩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성비 파일럿 오토매틱 시계로 유명한 루이마스의 RL6725G란 모델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 시계를 세일가에 쿠폰까지 사용해서 47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5-60달러대이니까 참고 바랍니다. 이 모델의 컬러는 블랙으로 단일 제품이고 형제 모델이 하나 있죠. RL6769G란 모델인데 3개의 서브 다이얼이 들어간 오토매틱 시계이죠. 두 시계를 비교해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 6725는 미오타 무브의 30m 방수인데 반해서 6769는 중국산 무브먼트의 50m 방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하면 될 듯한데 아무래도 리뷰하는 이 모델이 더 인기 있어 보이네요. 이 시계는 일단 판매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 사양 체인지를 꽤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셀러는 예전 사양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구매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죠. 저도 구매하고서 무브먼트에 의심을 가졌는데 이 내용은 리뷰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는 유광의 블랙 코팅 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직경은 39mm, 러그 트러그는 46mm, 두께는 12mm이죠. 밴드는 브라운 가죽 밴드이며 폭은 20mm입니다. 글라스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며 무브먼트는 일본산 미오타 오토매틱 무브가 장착되어 있고 방수는 30m의 성능이죠. 특징으로는 3시 방향에 3일 날짜 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시계는 꽤 컴팩트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파일럿 워치고 39mm로 작게 나왔는데 블랙 컬러라서 그런지 더 오밀조밀하면서도 꽉 찬 느낌이죠. 최근 빅사이즈의 시계들만 보다가 이 시계를 차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막상 그렇게 작은 시계도 아닌데 말이죠. 케이스는 블랙의 하이글로시가 눈에 띕니다. 제 취향은 아니지만 재질의 퀄리티는 준수하죠. 그리고 원형의 케이스는 베젤의 각진 형태가 아닌 곡면으로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글라스는 플랫한 사파이어 글라스인데 테스터로 확인을 해봐도 사파이어로 측정이 되고 있죠. 어떤 셀러의 제품 소개에는 하드렉스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이얼의 디자인은 꽤 유니크하죠. 일반적인 플리거 다이얼이 아니라 나름의 개성을 살리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다이얼에는 작은 분표기 아라빅 인덱스에 3시, 6시, 9시 방향에 바형 인덱스가 있으며 12시 방향에는 파일럿 워치의 상징인 삼각형과 2개의 점이 표시가 되어 있죠. 인덱스는 옐로우 베이지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서 빈티지한 느낌도 살짝 있고 블랙 바탕에 대비가 있어서 시인성도 좋아 보입니다. 다이얼 안쪽으로 원형의 단차가 있는데 그 안에 레드 컬러로 24시간 아라빅 인덱스가 작게 표기가 되어 있고 상단에 루이마스 로고와 사파이어 그리고 하단에는 오토매틱 표기가 되어 있죠. 데이트 창이
외장이 독특한데 3일치 표시가 가능한 3일 데이트 창이 3시 방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트 창은 IWC의 마크 17 모델을 연상시키네요. 다음은 핸즈입니다. 시분침은 스워드 핸즈이고 초침은 얇고 뾰족한 형태이며 야광 도료가 발려져 있죠. 이 시계의 야광 성능은 좀 아쉽습니다. 3개의 핸즈에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인덱스에도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초기 모델은 인덱스에도 야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운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이네요. 측면을 살펴보면 12mm로 적당한 두께감을 보여줍니다. 용두의 측면에는 심벌이 있고 케이스와 같은 유광의 블랙 컬러이죠. 용두는 푸시풀 방식이며 2단을 뽑으면 시분 조절이 되고 1단에서는 날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두가 잠긴 상태에서는 무브먼트 와인딩이 되죠. 후면은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백 케이스이고 케이스는 스크류백이며 역시 블랙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고 로고 방수 재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에 대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구입 당시 사양 안내나 제품 이미지를 보면은 미오타 825로 나오는데 막상 받은 무브먼트는 다른 모델이 장착되어 있었죠. 보통은 미오타 825가 핵 기능이 없는데 이 시계는 핵 기능이 있더라고요. 같은 미오타 무브먼트인데 로터만 바꾼 짝퉁인지 의심까지 들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 무브먼트는 미오타 821A였고 825 베이스에 핵 기능만 추가된 무브먼트였죠. 업그레이드 수준은 아니지만 그냥 같은 계열의 무브먼트를 장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웃긴 게 오피셜 판매처부터 기타 셀러들까지 아직도 821호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볼 땐 사는 사람마다 무브먼트가 다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 무브먼트는 21석의 21,600 진동수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핵 기능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미오타 821호 무브 특유의 충격에 살짝 멈추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입니다. 저는 매우 아쉬웠는데 사진에서 보던 그 컬러감이 아니더라고요. 진한 브라운 컬러가 아니라 물 빠진 커피색 밴드가 왔습니다. 밴드의 두께감은 좋은데 표면의 색상이나 질감, 스티치 등이 좋은 품질은 아니어 보이죠. 밴드의 폭은 20mm이며 끝으로 폭이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버클도 유광의 블랙 스틸이며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라면 줄지를 추천드리는데 블랙 컬러의 직물 밴드가 꽤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블랙의 나토 밴드는 올블랙 스타일링에 딱 어울립니다. 나토 밴드의 스틸 부분들까지 유광 블랙이면 깔맞춤이 되죠. 그리고 의외로 페를론 밴드도 잘 어울립니다. 여름에 착용하기 좋아 보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착용을 해봤습니다. 직경 39mm에 러그트러그도 길지가 않고 블랙 컬러라서 보기보다 작게 느껴지죠. 무게도 76g으로 손목의 착용감도 괜찮습니다. 일단 다이얼의 시인성이 우수하죠. 블랙 다이얼의 인덱스의 대비가 강해서 또렷한 인상을 줍니다. 착용을 했을 때 작지만 눈에 띄는 그런 시계이죠. 이 시계에 대한 평가를 해본다면은 안 사도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최종 후보에 올린다, 꼭 사야 한다 해서 저는 최종 후보에 올릴만 하다고 봅니다. 이 시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죠. 일단 6만원대의 가격에 사파이어 글라스, 미오타 무브, 준수한 디자인, 대중적인 사이즈는 가성비 시계로 꼽을 만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부족한 야광 범위, 30m의 방수 성능, 기대 이하의 밴드 퀄리티가 눈에 띄는 단점이죠. 거기에다가 컬러 바리에이션 모델의 부재와 들쑥날쑥한 사양 교체 등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시계는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는 제품이죠. 이 시계를 접하기 전에는 실버 컬러의 모델이 있었으면 했는데 막상 구입 후에 받은 인상은 올블랙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는 세일과 쿠폰 등을 활용을 하면은 5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하니까 시기를 잘 노리시길 바랍니다. 손목 사이즈에 부담이 없는 가성비 파일럿 워치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며 오늘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